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2년 연말정산, 연말 뷰티를 좀 촬영을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제가 올 한 해 정말 잘 썼던 잼들을 좀 많긴 한데 좀 추려가지고 가지고 와봤고요. 절대 광고 아니고 제가 정말 잘 썼던 몇 통씩 쓰고 했던 제품들 위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2022년 연말 마무리 겸 저의 최애템들 추려서 겨우 가져온 몇 가지의 연말정산 템들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꾸고. 자, 그럼 제가 정말 추려온 연말정산 템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옷이 꾸민 옷이 아니라 잠옷이죠. 그 이유가 제가 오늘 일정을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고 반차 있어서 일찍 퇴근하는데 조금 이제 홍대에 있는 화방 들렸다가 다시 오고 제 이제 집안일들 뭐 택배 온 것도 뜯고 세탁기도 돌리고 뭐도 하고 머리도 감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냥 화장만 지우고 바로 잘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놓자 해가지고 잠옷을 입고 조금 소 내추럴, 메이크업은 얼굴은 절대 소 내추럴이 아니지만 그냥 좀 소 내추럴하게 이렇게 좀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추려서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정말 막 이렇게 써가면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 좀 요약도 했었거든요. 요약도 하느라고 진짜 이 제품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막 이 제품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막 제 일정 시간은 빠듯하고 막 원래 촬영본이 있었거든요. 이 연말정산. 근데 그것도 막 그 다음 일정 때문에 막 급하게 막 설명한 그 장면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다시 촬영을 하는 건데, 정말 그만큼 제가 막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들이 요만큼인데 막 그걸 또 줄여서 가져온 거인 만큼 정말 제가 애정하는 제품들이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절대 광고가 아닙니다. 요걸 찍고 나서 광고를 주신다면 저야말로 정말 감사드리지만 정말 광고가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전 첫 번째로 보여드릴 연말정산템들은 클렌징 라인 제품들이고요. 이것도 추려서 제가 가져온 제품들은 로즈 프로젝트 클렌징 젤하고 요 키노닉스 클렌징 패드 제품입니다. 먼저 이 제품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제품은 로즈 프로젝트 비긴 케어 클렌징 젤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 영상 중에 스킨케어 루틴 영상으로 접해본 제품이고, 체험단으로 제가 받아보고서 써보고 지금은 2통째 사용 중인 제품인데, 제가 요즘은 그냥 막 대충 씻고 자느라고 요 정도밖에 안 쓰긴 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먹끝발이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제가 그 스킨케어 루틴에서도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써봤다는 후기도 말씀을 드렸고, 요즘 그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먹끝발 머리부터 발끝까지 쓸 수 있는 클렌징 제품. 그만큼 정말 순한 비건 제품이고, 머리 같은 경우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촉촉하긴 촉촉해요. 마무리감이 이제 머리를 했을 때도 촉촉하긴 한데, 이제 제가 손상모였었어가지고 지금은 단발이라서 좀 많이 잘라내긴 했지만, 손상모였을 때 한 번 더 이제 사용했을 때 당시에는 그때는 정말 촉촉했는데 그 뒤로 또 많이 손상이 됐었는지 약간 뻣뻣해지고 빗질하기가 어려워서 트리트먼트를 해줘야 됐었거든요. 지금은 머리 그 손상모들을 많이 잘라내긴 했지만 조금 남아있긴 한데, 지금 상태에서는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은 지금 상태에서 쓰면은 촉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번 써볼게요. 지금 머리 상태에서 한번 써보겠지만, 제가 이 제품을 제 연말정산 최애템으로 가져온 이유가 올해 언제였지? 그 영상 올린 시점 그쯤에 받아보고서 계속 쓰고 이제 2통째라고 했잖아요. 1차 이제 피부 베이스 아이 메이크업 한 뒤에도 살짝 이런 블랙헤드 라인 존, 모공존에 살짝 피지가 껴있거나 베이스가 조금 이제 덜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한번 약간 딥클렌징 용도로 잘 썼던 제품이라서 가져왔고, 이제 그걸 하고 나서 보통의 이제 클렌징 폼이나 클렌징 젤 같은 경우는 클렌징 폼은 막 1차 세안해주고 2차 세안용으로 사용 시에는 약간 건조해지거나 아무리 수분감이 있는 제품이어도 금방 수분이 날아가기 마련이었고, 클렌징 젤 같은 경우도 이제 타사 제품을 많이 써보거나 그런 적은 없지만 뭐 샘플로 간혹 사용하다 보면은 너무 미끈거리거나 나중에 이제 스킨케어 할 때 조금 그게 좀 찝찝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전혀 그런 클렌징 젤과는 다릅니다. 1차 세안 후 2차 세안용으로 약간 딥클렌징용으로 사용하면은 미끈거림이 있는 게 아니라 촉촉함이 남아서 그냥 그 위에다 바로 이제 저는 스킨 그 미스트 뿌리고 나와도 조금 촉촉함이 오래 가는 그런 제품이고, 손발 씻을 때도 제가 손이 좀 많이 건조하고 발도 많이 건조한 편인데 촉촉한 제품이어가지고 바로바로 바디로션 하지 않아도 좀 남아있는 그런 촉촉함? 그게 정말 마음에 들어서 저는 이 제품을 가져왔고요.
무엇보다 이제 민감하신 분들 클렌징 선택하기 조금 어려우시잖아요. 저 또한 뭐 민감성에 지복합성에 조금 복합성인 피부 타입인데 전혀 자극이 되지 않고 카카오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왜 딥클렌징용으로 사용하는지 좀 이해가. 아무튼 쪽으로 총괄적으로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1차 세안 후 2차 세안으로 딥클렌징용으로 또 너무너무 좋고 후에 촉촉함이 오래 남는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눈시림이 적다. 근데 눈 건조, 안구 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살짝 조금 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클렌징 제품에 비해서는 덜하다는 거. 안구 건조증은 덜하다는 거. 안구 건조증이 없는 정말 건강한 눈이신 분들은 클렌징 눈 뜨면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좋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1차 세안으로도 다 안 닦인 부분들이 깔끔하게 클렌징 되는 제품이라 왜 먹끝발이라고 부르는지도 알겠고 왜 많이들 찾으시는지도 알겠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용기가 이 스티커는 그냥 뗄 수 있는 깔끔하게 떼지는 워터 무슨 재질 스티커라고 해가지고 스티커 떼고 빈 용기 같은 경우는 다시 재사용도 가능하다고 하는 정말 비건의 이제 환경까지 생각해주는 브랜드 로즈 프로젝트 비긴케어 클렌징 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요 키노닉스 카모 클렌징 패드. 요 클렌징 패드를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보시다시피 요만큼밖에 안 남았고요. 제가 요거는 이제 3년 동안 사용을 해왔던 제품인데 이제 3년 전에 안녕 영경님의 영경님 공구 인스타 공구를 통해서 접했던 브랜드 제품이고 그때 당시 1차 때는 1차는 참여를 안 했어요. 한 2차인가 3차부터 참여를 해서 구매를 했던 제품인 걸로 제 기억으로는 나는데 왜냐하면 제가 스킨케어든 클렌징 제품이든 덥석덥석 사는 게 아니라 꼭 성분 그 제품 정보를 한번 읽고 후기를 최신 순으로도 읽고 별점 순으로도 읽고 하면서 까다롭게 좀 선택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클렌징이 잘 돼야 되는 이유도 있고 피부 자체가 자극이 되면은 금방 붉게 올라오는 피부다 보니까 좀 까다롭게 선택을 하는 편인데 그래서 1차 공구는 참여를 안 하고 그 뒤로 올라오는 후기들을 보고 괜찮은가 보다 하고서 그 뒤로 참여를 해서 쭉 3년 동안 사용을 해왔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화이트헤드, 블랙헤드가 정말 심했는데 그거를 아예 없어지게끔은 안 하지만 줄여주는 약간 좀 미세하게 화이트헤드는 거의 없어질랑 말랑하는 정도고 블랙헤드 같은 경우는 피지 정리해서 조금 더 피지가 깔끔하게 정리되는 옅어지는 걸 효과를 봤어가지고 가져오게 되었고 무엇보다 PHA 성분이라는 각질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각질 정돈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제품이라 정말 다른 이거 쓰다가 질려 다른 것도 한번 써보자 하고서 다른 거 써봤어도 다시 돌아오고 쟁여놓게끔 만들어 놓는 카모 클렌징 패드고요. 이게 패드가 진짜 커요. 요 정도? 제 얼굴 반만한 사이즈 제품인데 앞쪽은 엠보, 뒤쪽은 매끈한 면 이렇게고 내용물이 보시다시피 좀 안에 그 원액들이 좀 보이시려나? 요 정도로 많고 패드 자체로도 조금 가득 머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살짝 좀 짜서 쓰거든요. 왜냐면 너무 가득 머금고 있으면 지울 때마다 이 그 원액들이 질질 흐르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살짝 좀 짜내서 쓸 정도로 정말 충분히 적셔져 있는 클렌징 패드고 이 클렌징 패드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잘라서 쓰시는 분들도 간혹 그 후기로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더 많이 쓸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저는 그냥 한 번에 자르는 게 귀찮아가지고 한 번에 그냥 지우는 용도로 쓰기도 하고 요게 한 번에 지워도 반 정도만 반에 반 조금 넘게 그 정도로 뭐 아이 메이크업 연하게 했을 때는 요거 하나로도 충분하고 좀 아이 메이크업에 마스카라가 조금 뭐 이런 걸로 안 지워진다 하면은 베이스 용도로만 쓰기에는 살짝 조금 큰 근데 블랙헤드 옅게 만들어주고 각질 제거도 해주고 화이트헤드도 거의 없어지랑 말랑 해주는 저의 돌고 돌아 다시 돌아오게끔 만드는 묘한 정말 클렌징 패드입니다. 그리고 이 키노닉스 브랜드 패드가 정말 맛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스킨케어 패드도 한 통만 쓴 게 아니라 막 지금 2통째씩 쓰고 있는데 그만큼 이 브랜드가 패드 맛집입니다. 그리고 스킨케어도 있어요. 스킨, 앰플, 크림도 있는데 그 제품들은 저는 그냥 무난무난해서 가끔 공구로 싸게 팔면은 사는 정도고 스킨케어보다는 저는 패드 라인을 조금 더 강추를 한다는 점. 다시 좀 요약을 하자면은 얘는 돌고 돌아오게끔 만드는 클렌징 패드, 블랙헤드 옅게 해주고 각질 제거도 도와주고 화이트헤드도 옅게 도와주는 그런 저의 꿀템 클렌징 패드 키노믹스 카모 클렌징 패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스킨케어 라인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킨케어는 앞서 클렌징 패드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요 키노닉스 패드 라인 그리고 요 선바이미 스팟 제품이랑
헉슬리 슬리핑 팩 요렇게 세 가지를 좀 가져왔습니다. 우선 키노닉스 패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 클렌징 패드 때 말씀드렸다시피 요 집이 패드 맛집이어서 요 제품도 두통째 사용 중인 제품이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체험단으로 써본 제품이에요. 제 인스타그램을 보시는 분들은 한 번쯤 보셨을 텐데 요 패드 같은 경우는 이름을 설명을 안 드렸구나. 키노닉스 아줄렌 모이스처 토너 패드거든요. 이 패드는 보라색 패드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보라색이어서 바로 2통 정도 쓸 수 있었다라는 점. 약간 색깔도 없지 않아 있어요. 2통째 쓰게 만드는. 제가 보라색을 정말 좋아해서 우선적으로 이 패드 같은 경우는 보여드리자면은 안에 집게 들어있고요. 되게 얇아요. 얇아서 집게 없으면 집기 조금 힘들어요. 요런 제품이거든요. 약간 좀 얼굴에 붙이면 붙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얇고 찢어지는 재질의 패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굴곡진 부위, 코 부위에 찢어서 조금 밀착감 있게 붙일 수 있는 그런 패드여서 정말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얇았잖아요. 아까 보시다시피 정말 얇은 재질이다 보니까 드라이할 때 피부 열 손상 방지로 피부 수분 날아가는 거 방지용으로 붙여놓고 드라이 해주기에도 좋고, 그 뒤에도 또 역시 보이시다시피 용액이 좀 많이 있고 패드 자체에도 좀 충분히 적셔져 있는데, 용액도 제가 이게 넘어뜨리면서 줄어든 건데 원래 이것보다 조금 더 많거든요. 용액도 그 정도로 정말 이 키노닉스 자체는 패드에도 충분히 머금고 있는데 용액도 충분히 있어서 그렇게 막 쉽게 마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오래 놔두셔도. 그리고 얇고 찢어져서 이제 이런 굴곡진 부위도 붙이기 쉽다라는 점에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체험단 자체 때도 썼을 때 너무 좋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생각나서 2통째 쓰고 있는 패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말고 또 양배추 패드라고 초록색 통으로 되어 있는 패드가 있어요. 그 패드는 약간 앞에는 엠보, 뒤에는 매끈한 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 패드는 집게가 없거든요. 왜냐면 걔는 살짝 도톰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떼낼 수 있는 재질이라서 안에 집게가 없고, 근데 저는 살짝 피드백을 드리자면은 그 패드도 이렇게 요 보라색 요 패드 아줄렌 패드처럼 안에 집게가 내장돼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약간 위생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그 패드도 혹시나 리뉴얼이 가능하시다면은 요 안에 아줄렌 패드처럼 집게를 내장해 주시거나 아니면 집게를 따로 동봉을 해주시거나 했으면은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양배추 패드 또 원래는 가져오려고 했는데 안 가져온 이유가 2통째긴 한데 제가 좀 잘 안 써요. 왜냐면 얘는 스킨패드로 하기 좋고 그 제품도 스킨팩으로 쓰기 좋긴 한데 뭔가 피부 진정할 일이 없어서 그런가? 걔는 좀 진정용이거든요. 그럴 일이 없어서 그런지 그냥 가끔 화장실에서 피부결 정도로만, 그리고 미스트 뿌리고 그 정도로만 쓰는 것 같아요. 근데 2통째예요. 그치만 더 손이 가는 거는 이 제품이라서 가져왔고, 총괄적으로 좀 짧게 요약을 하자면은 얇고 찢어지는 재질이어서 이런 굴곡진 부위에 스킨팩 하기에도 좋다라는 점, 그리고 드라이 시에 수분 방지용으로 또 괜찮다라는 점, 얇다 보니까 피부 밀착이 척 된다라는 점, 그 점에서 베스트여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요 썬바이비 미라클 AC 클리어 스팟 트리트먼트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체험단으로 당첨이 돼서 제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제품이고, 제가 이 제품을 가져온 이유가 저는 막 그렇게 트러블이 나는 편이 아니에요. 막 밤에 야식을 너무 자극적인 걸 먹지 않는 이상 그렇게 트러블이 나지 않는 피부여가지고 심하게 나본 적이 없었는데, 요 체험단 당첨될 당시에 요 이마 부분 쪽에 조금 어떻게 알고 되게 큰 스팟이 있었거든요. 여드름이 있었는데 딱 요거 오고 나서 실험 겸 요 났었던 부위에 이제 한 일주일가량 써봤었거든요. 일주일가량 써봤었는데 처음에 발랐을 때는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붉은기가 가라앉았고, 둘째 날은 이제 그 여드름이 좀 짜야지 그런 터지는 그런 고름들? 그런 게 서서히 좀 가라앉기 시작하더니 한 4, 5일 좀 넘어갈 시즌쯤에는 그냥 거의 스팟이 작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제품 대박이다 해가지고 제 이제 주변 같이 일하는 쌤하고 매니저님, 부매니저님한테도 이제 그분들 피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받거나 막 그러면 트러블이 좀 많이 나시는 피부여가지고 맨날 항상 트러블로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시길래 제가 요거 체험단으로 받아보고 써봤는데 나쁘지 않더라 해가지고 추천해드렸더니 이제 한 번씩 다들 써보시더니 괜찮네? 괜찮더라. 너가 추천해주었던 제품 너무 잘 쓰고 있더라 하는 후기들이 많았고,
무엇보다 가끔 트러블난 자국에 발라주면은 확실히 그 다음날 붉은기 가라앉는 게 너무 좋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드름 많이 나시고 그러신 분들, 근데 스팟 제품들 여러 가지 써봤는데 좀 미미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피부 타입에 따라서 조금 효과가 미미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일단 베스트였고, 제 피부 타입에는.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쌤의 후기도 베스트였고 하다 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구매를 해봐서, 나는 스팟이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해보셔서 한번 써봤으면 좋겠고, 이게 바르면은 바로 그 굳는 그런 크림 제형의 스팟 제품이다 보니까 뭐 잘 때 뒤척여도 그렇게 심하게 긁히거나 지워지거나 하지 않아서 묻어남이 덜한 그런 스팟 제럼이라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총괄로 요약을 하자면은 스파 트리트먼트인데 크림 제형이고, 이제 바르고 나서 한 몇 분 뒤면은 굳어서 묻어남이 덜하고 뒤척여도 살짝 긁히는 정도. 그리고 바르고 나면은 첫째 날은 붉은기가 줄어들고 2, 3일 넘어갈 쯤에는 조금 그런 안에 여드름 고름들이 조금 줄어든다는 점, 그 이후로는 점점 스팟 지점이 작아진다는 점. 그래서 정말 만족해서 추천드린다는 점. 살짝 처음 이런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하네요. 어떻게 줄여서 말을 해야 될지. 어색해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편집으로라도 어떻게든 손을 보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져온 제품은 요 헉슬리 시크릿 오브 사라 슬립 마스크 굿나잇이라고 적혀있는 요 슬리핑 팩을 가져와 봤는데요. 요 제품을 가져온 이유는 헉슬리 브랜드를 알게 된 지는 제가 이제 판매직 처음 했을 때 그 곳이 편집샵이라서 이 브랜드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쿠션 한 종류 라인, 컬러 3가지 보유하고 있는 쿠션 한 종류 라인, 스킨케어 4종류, 컨실러 2가지 컬러, 핸드크림 하나, 그리고 선크림 하나?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그 정도 있었을 당시부터 알고 있었던 브랜드고, 지금은 되게 막 바디로션, 바디 오일, 뭐 바디 클렌저, 아이크림 뭐 등등등 되게 많은 분류로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브랜드고요. 브랜드 제품이래. 브랜드 헉슬리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시다시피 세븐틴 캐럿이지 않습니까? 원우가 모델이어서 그 포토카드 증정 당시에 거를 얻기 위해서 제품들을 샀는데 이 제품이 들어왔길래 증정으로 그래서 써봤는데, 제가 슬림핑 팩을 정말 많은 브랜드들을 써봤어요. 이니스프리, 뭐 라네즈, 그리고 지금 뭐 썬바이미도 써보고 있고, 지금 헉슬리 제품도 쓰고 있는데, 썬바이미는 미백 라인의 젤 슬리핑 팩이고요. 이 제품은 제가 제품 패키징이라든지 정보를 잘 몰라가지고 그냥 가벼운 약간 수분크림 같은 느낌의 슬리핑 팩 제품이거든요. 근데 약간 붉은기, 피부 진정이 필요한 날에 이 슬리핑 팩을 바르고 자면은 금방 진정되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아서 나쁘지 않아서 가져오게 됐어요. 뭐 1년 동안 써본 제품은 아니고 최근부터 써본 제품이긴 하지만, 그래서 가끔 진정 필요하거나 뭔가 자극적이었을 때 사용하는 슬리핑 팩 제품이고, 그리고 헉슬리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베이스 성분이 선인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피부 진정이라든지 그런 자극적인 걸 조금 캄다운해주는 그런 느낌을 좀 더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 제형 자체도 되게 가벼운 제형의 제품이라 약간 수분크림 바르는 느낌? 근데 수분크림이라고 하기에는 살짝 약간 얇게 코팅되는 느낌? 팩답게? 그래서 나름 괜찮아서 들고 와봤고요. 그리고 피부 많이 건조하신 분들, 뭐 꾸덕한 수분크림, 보습크림 사용하시는데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마무리 단계로 슬리핑 팩도 한 번씩 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도 가져와봤어요. 왜냐면은 다들 슬리핑 팩 단계는 약간 거부감이 들거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수분크림만 하게 되면은 잠자면서도 수분이 날아간다고 제가 예전에 뷰티 방송에서 보고 그 뒤로 슬리핑 팩을 구매해서 썼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왜 슬리핑 팩 단계가 필요한지 알 것 같은 게, 제가 슬리핑 팩을 지금까지 한 4년, 5년간을 써왔어요. 이제 여러 브랜드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니스프리, 라네즈, 지금 현재 썬바이미, 헉슬리 이렇게 다양하게 써봤는데, 이니스프리 내에서도 되게 다양한 라인들이 있어가지고 다양하게 써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왜 그 단계가 필요한지 느꼈던 게, 그냥 수분크림만 발랐을 당시에는 너무 수분보다 오일리한 베이스가 있는 수분크림 같은 경우는 제가 지복합성이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유분이 돌고 너무 수분 위주로 되어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도 건조하거나 뭐 여름에는 좀 그냥 깔끔한 정도? 근데 내가 수분크림을 발랐었나?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그냥 피부에 수분이 거의 안 남았거든요. 근데 슬리핑 팩을 쓴 뒤로는 아침에 이제 세안하고 나서도 촉촉함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 점에서 왜 슬리핑 팩 단계가 필요한지 알겠다라고 너무 느꼈었고, 그래서 그 뒤로 슬리핑 팩을 수도 없이 한 거의 20통 이상을 썼었던 것 같아요. 5밥에서 20통 이상? 약간 좀 뭐 세어보자면 한 10통 이상은 썼었던 것 같고, 진짜 확실히 달라요. 수분크림만 발랐을 때와 수분크림 그 다음으로 슬리핑 팩까지 발랐을 때와의 얼굴 수분도는 정말 다음날 일어났을 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더욱더 슬리핑 팩은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고, 그 중에서도 그냥 저는 지금 현재 약간 진정 겸 자극적인 피부에 쏘쏘했던 제품을 가져와 봤고요. 요즘 슬리핑 팩도 되게 다양한 라인으로 많이들 이제 나오니까 피부 타입에 맞는 나한테 좀 피부에 괜찮을 것 같은 뭔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성분의 슬리핑 팩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은 꼭 슬리핑 팩 단계를 피부 타입 상관없이 한 번쯤은 사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 요약은 슬리핑 팩을 하게 되면은 수분크림 단계에서만 끝냈을 때와는 다르게 촉촉함이 남는다는 점,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피부 진정 필요한 날, 자극적이었던 날 바르기에 쏘쏘하고 무난했던 슬리핑 팩이라는 점이라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메이크업 단계들을 가져와 봤고요. 아무래도 메이크업도 추리긴 추렸는데 제가 메이크업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좀 더 추릴 수가 없어서 그나마 최대한 제가 자주 쓰고 있는 제품들 위주로 가져오게 되었고요. 우선적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립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립 같은 경우는 요 롬앤 주시 레스팅 틴트 25번 베어그레이프 요 제품. 이 제품은 제 1년간 민낯에도 바르고 그냥 무난하게 데일리템으로도 자주 잘 사용해왔던 제 입술 컬러와 똑같은 비슷한 컬러류의 틴트 제품이고요. 그냥 입구부터가 나 정말 오래 썼어 이 느낌이 나요. 좀 지저분하죠? 안타까워서. 그만큼 제 1년 동안의 데일리 민낯템으로 많이 들고 다녔던 제 베스트템이고, 롬앤 자체에서도 이 제품이 올리브영 어워드 패키지로도 나왔을 정도면은 말 다 했죠? 컬러를 보여드리자면은 컬러는 약간 살짝 모브빛의 MLBB 컬러 느낌? 그래서 제가 정말 제 입술 컬러랑 똑같아가지고 지금은 다른 틴트를 발랐지만 입술 컬러랑 똑같아가지고 정말 잘 사용했던 템이고, 그리고 이게 살짝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오래 쓰다 보니까 이 뚜껑을 꽉 닫으면은 얘가 다음날 열려고 하면 안 열려요. 그래서 살짝만 닫아두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새로 또 이제 거의 다 써가기 때문에 새로 또 구매할 제품이고, 요거랑 비슷한 컬러류의 제품이 라카에서 나와서 라카 요거를 다 쓰게 되면 대체할 템이 있을까 해서 라카도 사서 썼거든요. 요것도 제 민낯템이긴 한데 요거는 라카 프루티 글램 틴트 듀이 102번 듀이 컬러고요. 요 롬앤 베어그레이프랑 비교를 해드리자면은 살짝 좀 색감이 진해요. 보여드리자면 요거거든요. 살짝 좀 색감이 조금 더 진한 모브빛 MLB 컬러 제품인데 그냥 요 제품도 가끔 민낯에 자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제 최애 립 컬러고 민낯 립 컬러로도 많이 쓰고 있고, 근데 그래도 베어그레이프를 이길 만한 제품은 아직까지는 못 찾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비슷한 게 듀이는 근데 살짝 좀 채도가 조금 있는 편이어가지고 얘는 거의 민낯에 쓰긴 또 쓰는데 베이스 립으로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 컬러 비교 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 정도. 카메라 상에서는 조금 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 제 손등, 제 시야로는 살짝 베어그래프입니다. 이 듀이 컬러가 좀 진하다는 거. 좀 짧게 총평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1년간의 제 민낯 데일리 무난템으로 제 입술 컬러와 비슷해서 많이 썼던 제 최애 MLBB 립 틴트 베어그레이프라는 점 추천드립니다. 가볍게 민낯 립으로 쓰기 최고인 것 같아요. 듀이도 그렇다고 나쁘진 않고요. 조금 채도 높은 걸 원하신다면 듀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립 부분은 원래 그 베어그레이프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최근에 산 촬영일 기준으로는 어제 도착한 신제품이고요.
뭐 이 업로드 상으로는 한 일주일 전에 도착한 한 며칠 전에 도착한 템이라고 볼 수 있는 제품이긴 한데 뉴드 글라스의 립 틴트거든요. 제가 이 신제품 나왔을 때 계속 갖고 싶은데 돈은 없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세트로 구매하려고 이제 세트 찜해놓고 이제 그 다음 달에 월급 받을 때 사려고 했는 세트 상품이 리미티드여가지고 없어져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이번에 뮤드 SNS를 봤는데 세트 리미티드로 다시 나왔는데 할인까지 해가지고 할부로 긁어서 사게 됐습니다. 사게 됐고 근데 오늘 하루 발라보고 막 앞으로 계속 발라볼 예정이긴 하지만 나쁘지 않아서 가져오게 됐고요. 지금 바른 거는 요 6번 모브 컬러 립 제품을 발랐고 그 위에다 살짝 건조해가지고 립오일 바른 거고 컬러는 이렇게 8가지예요. 8가지. 되게 많죠. 근데 제가 아직 발라보지는 않았지만 좀 추천을 드리자면 지금 발랐던 요 립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약간 칠리 컬러 요 컬러랑 그리고 제가 약간 버건디 약간 체리빛 나는 걸 좋아해가지고 요렇게 일단 요 3가지는 정말 제가 잘 바를 템일 것 같고 나머지 컬러분들도 그냥 소소하게 보여드리자면 요런 컬러들입니다. 아직 열진 않았지만 요런 컬러들. 근데 대체적으로 베이스 포인트로 무난무난하게 잘 쓸 것 같고요. 근데 살짝 제가 발랐을 때는 입술이 좀 많이 건조해서 그런지 이게 원래 바르면 물먹 립이라고 해가지고 촤르르하게 립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광이. 근데 저는 립이 많이 건조해서 그런지 지금 립 오일을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광이 죽었죠. 좀 건조 립에서는 금방 날아간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입술 상태가 괜찮았을 때는 좀 광채 물먹 립으로는 베스트템이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제가 오늘 발랐던 제품 컬러를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컬러입니다. 살짝 얘는 퍼플보다는 살짝 핑크에 퍼플 살짝씩 섞은 약간 장밋빛 컬러고요. 요것도 그냥 제 입술에 바르기에는 무난무난해가지고 오늘 바르고 갔을 때도 만족을 했던 제품입니다. 요런 컬러 정도. 근데 카메라상에서는 약간 베어그레이프랑 비슷하게 잡히긴 하는데 실제 제 시야상으로는 살짝 핑크에 살짝 퍼플 섞인 그런 장밋빛 컬러라는 거? 그래서 요런 입술 컬러 가지신 분들은 그냥 베이스 립으로도 좋고 그냥 민낯 립? 포인트 립으로는 안 되겠고 베이스 립으로는 무난하게 잘 쓰실 것 같고 저도 전체적으로 요 컬러들 베이스랑 포인트 조합해서 잘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구매하고서 저는 이벤트를 확인 안 해가지고 몰랐는데 봉풍 쿠션도 주셨는데 봉풍 쿠션도 괜찮더라고요. 아무쪼록 뮤드 많이 사랑할 것 같고 그냥 짧게 설명해드리자면은 그냥 최근에 산 제품인데 나쁘지 않아서 가져왔다라는 점. 그리고 정말 이 제품도 제가 요즘 물먹립에 빠져가지고 잘 쓸 것 같다라는 점. 근데 건조하진 않아요. 발랐을 때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건조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아서 그냥 위에다 더 발라도 괜찮을 것 같고 그냥 비슷한 컬러류의 틴트 립밤 발라거나 립 오일 올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쿠션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쿠션은 2가지를 가져왔어요. 하나는 헉슬리, 하나는 모즈 프로젝트. 자, 먼저 헉슬리부터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제가 정말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브랜드 제품이기도 하고 요거는 그때 당시에 신제품으로 나왔던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은 커버 쿠션 오운 에티튜드 2번 샌드 컬러 제품이고요. 보통의 이제 이름에 샌드가 붙이면은 한 23호 못해도 24호, 25호 컬러로 많이 나오는데 요 헉슬리는 이번 요 샌드 컬러 같은 경우는 21호에서 23호 초반대 컬러로 제 피부톤에도 자연스럽게 잘 맞는 제품이고 제가 요 쿠션을 1년 만에 다시 꺼내서 써봤거든요.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세븐틴 원우가 모델 되면서 맞다 헉슬리 쿠션도 있었지 하면서 뒤적뒤적 하다가 꺼내서 오랜만에 써봤는데 오랜만에 썼는데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요거 신제품 나왔을 때 처음 받았을 때도 한동안 요것만 썼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 최애 쿠션이었으니까. 지금 오랜만에 써봤는데 역시 그때 당시에 제 최애 쿠션답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헉슬리는 메인 성분이 선인장 베이스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도 선인장 오일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커버 쿠션하고 핑크 케이스로 촉촉한 라인의 수분 라인의 쿠션도 있는데 그 둘 다 커버력이 조금 있는 편이고요. 제가 이 쿠션에 대해서 약간의 좀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 브랜드의 쿠션을 처음 접했을 당시에 테스트를 해봤을 때 그냥 손등에만 테스트를 해봤을 때 그때 당시에는
정말 부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약간 좀 뭔가 제가 턱하고 얹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 커버가 심하고 너무 그 손 주름에도 너무 낀 그런 것도 너무 싫었고 약간 너무 수분감 있는 그런 제형인 것 같아. 나한테는 안 맞을 것 같아 해서 정말 좀 기피했던 쿠션 제품이었었거든요. 근데 요 신제품 나오고 한번 요것도 써봐 해서 써봤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 제품을 쓰고 나서 내가 양 조절을 안 하고 그냥 턱 얹어서 너무 커버력 있게 올라갔고 주름끼임도 심했고 너무 그 오일리함이 느껴졌었구나 라는 거를 양 조절 실패로 인한 그런 부정적인 게 깨졌어요. 이 제품을 써보고 나서. 이 제품은 그 핑크 케이스 쿠션도 똑같이 커버력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바로 쿠션 퍼프를 푹 하고 찍으시면 안 되고 살짝만 해가지고 얹어주셔야지 정말 예쁜 피부 표현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모든 커버력 있는 쿠션들, 모든 그냥 일반 쿠션들은 처음에 막 푹 찍어서 바르는 것보다는 살짝만 얹고 뭔가 많이 찍혔다 싶을 때 요 안쪽에 양 조절을 해주시고 발라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이고요. 지금 퍼프는 문샷이긴 한데 원래 헉슬리 퍼프 쓰다가 그게 빨았었어요. 빨긴 빨았는데 그게 갑자기 숨이 확 죽어가지고 버리고 집에 있는 그냥 문샷 퍼프로 쓰고 있고요. 이 퍼프하고의 조합도 나쁘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얘는 커버 라인이다 보니까 좀 더 커버력이 그 핑크 케이스보다는 좀 더 높고 그리고 세미매트 제형이다 보니까 지금 제 피부 상태에서는 지금 계절에 찰떡인 그리고 이번 샌드는 21호에서 23호 초반대에 사용하기 괜찮은 제품이어서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선인장 오일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약간 피부 진정시켜주면서 발라주는 느낌이랑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패키지에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요 그 약간 보들보들한 재질의 케이스도 하나 더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가 무광이어서 떼탈까봐 여기에 또 넣고 다니라고 해서 들어가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사실 살짝 떼타는 컬러여가지고 살짝 조금 그렇지만 지금 패키지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요것도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게 제가 처음 신상으로 접했을 때는 3가지였는데 지금은 쿨톤 컬러에서 핑크톤으로 2가지가 더 추가돼서 5가지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뭔가 온라인상으로는 컬러 확인이 힘들다 하시면은 뭐 편집샵, 뷰티 편집샵 가시면은 시코르 이런 데 가시면은 요 제품 있으니까 컬러 확인 한번 해보시고 써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 5가지가 다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요게 제 피부톤에는 맞아서 저는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저는 퍼스널 컬러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핑크톤은 좀 화사한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조금 그냥 내 피부톤에 맞추고 싶다 하시면은 요 옐로우톤 라인 1번부터 3번까지의 라인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세븐틴 원우 덕분에 1년 만에 오랜만에 그때 당시 최애 쿠션을 써봤다. 근데 역시 그때 당시에 최애 쿠션답게 정말 좋았다. 무난하게 잘 쓰고 있다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케이스가 무광이어서 때가 좀 많이 타는 단점이 있지만은 선인장 오일도 들어가 있고 세미매트한 제형이고 이런 케이스 지금 패키지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같이 써서 저는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써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로즈 프로젝트 커먼 스킨 쿠션 1922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뭐 제 영상에서 가끔 나왔던 쿠션 제품이고요. 커버력은 제가 뭐 매번 이 쿠션 쓸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저한테는 커버력은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지만 그냥 무난하게 그냥 내 피부 같은 느낌 내기에 좋았던 쿠션이어서 잘 썼던 것 같고 지금 리필을 교체해서 2통째인데 그냥 무난무난하게 약간 민낯 같은 느낌 주기에는 좋아서 계속 쓸 것 같은 템? 그리고 무엇보다 약간 톤업 선크림 바르고 약간 얘는 살짝 좀 미세한 커버 쿠션으로 쓰기에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와 봤고요. 그냥 뭐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약간 내 피부 같은 쿠션 느낌? 그래서 무난무난하게 이 제품도 지금 계절에 딱 맞기에 잘 쓰고 있다는 점에서 가져왔고 뭐 영상으로도 자주 봐오셨으니까 요거는 그렇게 길게 총평은 남기지 않겠습니다. 요건 역시 쿠션 퍼프 못 써가지고 문샷 쓰고 있어요. 근데 문샷하고 조합도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약간 베이스 라인 제품이고요. 키노닉스 썬밀크랑 정샘물 스무딩 베이스 이렇게 2가지인데 먼저 이 제품을 설명을 드릴게요. 정말 키노닉스 제품 3번째죠. 키노닉스 로지 톤업 썬밀크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지금 3통째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저는 톤업 썬밀크 썬 제품으로는 저한테 막 찰떡이어가지고 그래서 3통째 썼던 것 같아요. 이 제품은
토너뿐만 아니라 프라이머 약 기능도 들어가 있어서 뭔가 쿠션이라든지 파운데이션에 전에 바르기에 괜찮은 썬밀크? 그리고 그냥 민낯에 쓰기에도 괜찮은? 요거 처음 썼을 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시작이어가지고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이제 직원분들이 메이크업을 위에만 하거나 거의 민낯처럼 하고 다니셨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저도 요 제품만 쓰고 파우더 제품만 썼거든요. 그때 다들 물어봤어요. 베이스 뭐 썼냐고 물어보기도 하시고 어떻게 요 썬밀크만 썼는데도 그렇게 피부가 괜찮아 보이냐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피부 결이랑 피부 상태가 좋아야지만 들을 수 있는 말이고 일단 그렇다고 피부 상태가 안 좋으면 못 바르는 템인가요? 그건 또 아닙니다. 약간 살구빛, 약간 피치톤의 컬러감이 있는 썬밀크 제품인데 바르면은 막 엄청 허옇게 뜨는 게 아니라 약간 제 피부톤에서는 자연스러운 톤업으로 됐고 그리고 프라이머 기능도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좀 뭔가 약간 피부결 정돈도 되는 느낌? 매끈해진 느낌? 그래서 그 다음에 쿠션 올렸을 때 되게 깔끔하게 발려서 정말 잘 썼던 템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점은 스킨케어를 너무 도톰하게 올렸다거나 약간 이쪽 라인의 스킨케어가 잘 안 먹어서 돌았을 때 이걸 얹으면은 밀립니다. 모든 뭐 베이스류들이 그렇긴 하지만 이건 특히 진짜 심하게 밀려서 스킨케어는 최대한 좀 촉촉한데 얇게 여러 겹 쌓고 흡수 충분히 시켜주고 요걸 바르는 편이에요. 그리고 민낯으로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피부가 많이 건조한지 얘를 자꾸 먹어가지고 바른 그 시간 지난 후에 바른 느낌이 없긴 한데 아무튼 민낯에도 쓰기 좋은 썬밀크고 끈적임도 없고 그 프라이머 기능도 있어서 약간 피부결 정돈되는 느낌도 있고 해서 정말 잘 쓰고 있는 썬밀크 제품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흔들어서 써야 되고 약간 좀 컬러감을 보여드릴까요?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흐르는 제형은 아니긴 한데 약간 피부 톤에서 살짝 톤업된 그런 피부 같은 느낌의 톤업 선 제품이죠. 그리고 바르면은 발랐을 때도 촉촉하고 끈적임이 없어서 목에도 바르기엔 편한데 저는 목에 뭘 바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 요런 느낌. 되게 자연스럽죠? 비교하면은 요런 느낌입니다. 살짝 자연스러운 톤업 느낌. 그래서 무기자차 피부가 예민해서 무기자차를 찾는데 거의 무기자차가 대부분 톤업이잖아요. 근데 너무 백탁 현상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템입니다. 무난무난하고 민낯에 바르기에도 좋고 민낯에 바르고 만약에 트러블 있다 하시면 살짝 컨실러 정도로 가려주시고 파우더 살짝 좀 고정해주시면 꽤 오래가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무기자차인데 끈적임 없고 무난한 거 찾으신다면은 요 로지 썬밀크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정샘물 스킨 세팅 스무딩 베이스를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 여름에 최애템이었고 제가 여름에는 유분이 정말 심하게 폭발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9시간 동안 이제 서서 브랜드에서 일하는데 수정 메이크업을 할 시간이 솔직히 없어요. 쉬는 시간에도 또 따로 뭐 핸드폰으로 할 일 하다 보면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저는 싹 코팅을 해서 오래가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거에 딱 좋은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유분 잡아주는 베이스 제품을 솔직히 말해서 몰랐어요. 요런 게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동안 요 제품 사용 전에는 쿠션 바르고 파우더 두껍게 얹어서 시간 지났을 때 롱래스팅 되게끔 만들었던 그랬는데 요즘 요런 유분 잡는 베이스가 있어서 그 뒤로는 파우더는 조금 얇게 처리해주는 정도? 근데 요거는 그냥 지금은 안 쓰고 있어요. 지금은 겨울이고 건조하고 유분이 그렇게 덜 나오는 편이다 보니까 지금은 안 써주고 있는데 여름에 유분 많으신 지성 지복 합성 분들한테는 추천드리는 베이스입니다. 요거 바르시고 매트 쿠션 바르시고 파우더 얇게 올려주시면은 시간이 지났을 때 롱래스팅 되고 만약에 무너지더라도 예쁘게 무너져요. 그래서 좋았고 근데 뭔가 모공 끼임이라든지 그런 거는 피부 상태가 안 좋아서 생기는 거니까 베이스 탓은 하지 말아주시고요. 모공 스킨케어 깔끔하게 관리 쫙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얹어주시고 매트 쿠션 얹어주시고 파우더 얇게 얹어주시면은 여름에 롱래스팅으로는 쓰기에 딱 좋은 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유분 많이 나오는 아는 언니랑 친구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선물도 해줬거든요. 그때 들었을 때 후기 제가 궁금해서 하도 후기를 말 안 해주길래 어때? 괜찮아? 내가 추천해줬는데 괜찮았는데 뭐 예의상 뭐 괜찮다고 해줄 수 있지만 정말 저는 진심을 다해서 후기를 말해줬으면 좋겠다. 좋다 아니다를 말해줘라 했는데 다들 좋다고 평가를 해줬어요. 여름 내내 정말 잘 썼다고 해줬기 때문에 여름에 쓰기에는 정말 괜찮은 유분 잡아주는 스무딩 베이스였습니다. 다시 내년 여름에 꺼낼 것 같아요. 지금은 잠깐 바이바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어 라인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그냥 딱히 그렇게 큰 메리트라든지 사유는 없는데 그냥 향이 정말 오래가고 그만큼 약간 퍼퓸 향수 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다들 막 지나가다가 가끔 너 베이비 파우더 향 난다. 향수 썼어? 약간 물어볼 정도로 정말 잔향이 오래가는 제품이라 보여드립니다. 쿤달 허니앤 마카다미아 네이처 샴푸 베이비 파우더 향이랑 요거 쿤달 허니앤 마카다미아 헤어 트리트먼트 베이비 파우더 향 요렇게 요 제품들이고요. 요거 품절되면은 그 화이트 머스크 향 그걸 썼는데 그거랑 비교를 하면 그 향이랑 비교를 하면은 그 향은 잔향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데 베이비 파우더 향은 잔향이 진짜 오래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머리 하루 이틀 안 감아도 좀 스쳐 지나가면은 정수리에서 약간 베이비 파우더 향이 나는. 그렇다고 제가 제 정수리를 직접 맡아보진 않았지만 약간 머리 흔들흔들 살짝 스치면은 그만큼 오래가고 이걸로 이제 다시 씻기 전까지 해도 머리에 베이비 파우더 향 잔향이 남을 정도로 정말 오래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향들은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특히 베이비 파우더 향은 진짜 오랫동안 잔향이 남습니다. 왜냐면 제 친구류랑 제 옷이랑 전부 다 이 향으로 도배가 돼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랑 같이 일하는 쌤이 너한테서 되게 약간 파우더리한 향 내가 좋아하는 향 나는 것 같아 하시길래 제가 세제도 약간 좀 그런 향을 쓰긴 하는데 해서 세제를 추천드리다가 근데 혹시 베이비 파우더 향이 좀 더 강하게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향이 더 강하게 나는 것 같아. 넌지 매니저님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내가 좋아하는 향이 좀 진하게 남아. 그러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저 쿤달 베이비 파우더 향 제품 향 샴푸 트리트먼트 쓰는데 아마 그 향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셨거든요. 좀 뜨뜻미지근하시긴 하셨지만 아무튼 그만큼 잔향이 정말 오래가서 조금 머리에 향이 오래가는 걸 원하신다. 약간 향수는 잘 안 쓰는데 뭔가 향이 내 체향 같은 느낌의 향을 내고 싶다 하시면은 요 쿤달 향 추천드립니다. 베이비 파우더 향. 근데 베이비 파우더 향 싫어하시면은 되게 다양한 류의 향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써보셔도 좋겠어요. 근데 저는 베이비 파우더 향이 좀 더 잔향이 좀 더 오래가는 편인 것 같아서 계속해서 요 향만 쓰고 있는 거고 화이트 마스크도 그렇다고 너무 막 잔향이 안 남았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베이비 파우더 향보다는 덜했다라는 점. 근데 쿤달 자체가 향이 오래가는 걸로 마음에 들어서 저는 지금 몇 년째 요 샴푸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막 그렇게 헤어가 막 뭐 모발이 좋아지냐 뭐 단백질 뭐 염색 많이 해서 상한 모발 좋아지냐 그런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냥 저는 단지 향이 오래가서 쓰는 겁니다. 향이 오래가서. 저는 약간 퍼퓸 샴푸 좋아했었는데 딱 마침 편집샵 갔는데 저렴하게 팔고 있길래 썼는데 향이 오래가서 그때서부터 계속 요 샴푸만 썼던 것 같아요. 단지 이유는 그겁니다. 향이 오래가서. 자, 이렇게 해서 제 2022년 연말정산템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사실 원래 편집을 좀 쉽게 하고 싶어서 좀 끊어서 촬영을 하는 편인데 오늘은 원테이크로 촬영을 해서 지금 목이 좀 많이 마르고 나간 상태고요. 그리고 앞으로 뭔가 광고라든지 체험단 같은 거를 조금 신경을 써서 이제 제품군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광고 제품, 그동안 했던 광고 제품, 뭐 체험단 제품 안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근데 추천군에 안 넣었던 거는 그냥 좀 무난무난한 템? 너무 무난무난한 템? 그러니까 지금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제품들 중에서도 무난무난했다라는 표현도 많이 썼던 제품들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 좀 더 약간 흔한 느낌? 그래서 안 들고 오기도 했고 그렇다고 안 좋았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러면 광고 그동안 했던 거는 광고성으로 좋아야 했던 거예요? 라고 물어보실까봐 말씀드리지만 광고성으로 좋았다라고 하기에는 제가 정말 평소에도 아침 스킨케어로도 많이 쓰고 가끔 로즈 프로젝트 대신에도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뭐 가끔 대처 제품으로도 많이 쓰고 평상시에도 쓰고 있기 때문에 광고성으로 좋았다라고도 말하기도 어렵고 제가 만약에 광고 제품으로 뭐 스킨케어든 메이크업 제품이든 받았는데 뭔가 올라온다, 트러블이 난다, 뭔가 민감해진다, 자극적이다 그러면은 저는 당당하게 브랜드 담당자님한테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적이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담당자님한테 꼭 필수적으로 말을 할 거고 우선적으로 그거를 조금 그런 컴플레인, 피드백을 조금 드리기 전에 저는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후기, 제품 정보, 뭐 성분 이런 거 스킨케어는 이렇게 확인하고 메이크업도 후기를 최신 순으로 뭐 별점 순으로 다 확인을 해서 썰렉을
하거든요. 요청이 들어오면은. 일단 그걸로 1차적으로 담당자님한테 솔직하게 이런 점을 봤는데 이런 점이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이 있기도 하고 관심이 가서 혹은 또 너무 이런 성분 이런 후기 덕에 한번 정말 써보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제품이 오고 나서 썼을 때 뭔가 트러블이 났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 거고, 만약 제품 받기 전에 말씀드리는 게 더 나겠죠? 제품 받기 전에 미리 혹시나 민감하거나 그럴 시엔 어떻게 해결할지, 피드백 그런 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등등등 상담을 이제 담당자님을 통해 거쳐 정말 신중하게 광고랑 협찬이랑 받을 것 같고요. 선물은 주시면 정말 감사히 받지만 노출 의무가 없는 게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선물은 아직까지 받아본 적은 없어요. 아무래도 열심히 제가 활동을 안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선물은 대부분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이라든지 크리에이터 분들이라든지 그런 보니까 노출 의무가 그렇게 크게 없는 편이긴 한데, 선물도 만약에 받게 된다면은 정말 좋으면은 제 소개템으로라든지 뭐 메이크업 영상이라든지 스킨케어 영상이라든지 그런 걸로 노출을 할 것 같고, 아무튼 그냥 광고 협찬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꼼꼼하게 담당자님이랑 이러이러한 점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할지, 이런 점은 어떠할지 충분히 대화를 하고 셀렉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촬영 시점에서는 이제 연말이 한 4일 정도, 4일 맞나? 4일 정도 남았지만 촬영 업로드 시에는 연말일 거란 말이죠. 다들 연말 잘 보내셨길 바라고 2023년 검은 토끼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 저 또한 내년에는 올해보단 좀 더 자주 메이크업, 스킨케어 루틴, 뭐 브이로그 뭐 등등등 리뷰 영상 같은 거 자주 이제 업로드를 해보려고 지금 계획도 많이 짜놓기도 했고, 이게 수행이 됐으면 좋겠고 자주 뵙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고요. 제가 이게 제품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부족한 것 같은 경우는 더보기란에 이제 노출된 제품 같은 경우는 영상 링크, 뭐 인스타그램 링크 이런 거까지 포함해서 업로드를 할 테니까 더보기란도 참고를 해서 제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잘 보내셨길 바라고 2023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